우리나라에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왜 다들 망할까요? 거의 뭐 100%다 망하진 않지만 8, 90% 망한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 자영업을 하면 망하느냐? 여러분들 중에서 자영업,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치킨집 아니면 식당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제 영상을 오늘 계속 봐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을 하면 80% 90% 가까이 1년 안에 또는 뭐 3년 안에 이렇게 망해버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뭐 식당을 예를 들게요. 밥을 먹을 사람은 없는데 식당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이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영업이 많은 나라는 무능한 국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국민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자체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죠. 자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정부에서 국가에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잘 만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 돈을 들여가면서 내가 자영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 저 명예퇴직이란 말도 참 잘못됐는데요. 명예롭지 않은 퇴직인데 왜 거기다가 자꾸 명예퇴직 이렇게 붙일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명예퇴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 IMF 때 구조 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기 퇴직인 거죠. 조기 퇴직을 이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뭐 몇 년치 주면서 이제 빨리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그때 너무 이 한꺼번에 자기 직장을 잃는 바람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슬픔을 당했던 적들이 있죠. 이때 몇 년씩 이제 모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대부분 했던 것들이 이제 자영업들입니다. 치킨집이죠. 뭐 95년 정도인가요? BBQ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각종 프랜차이즈들이 우후죽순 늘어가면서 편의점들도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그러면서 이 자영업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나라에서도 뒷짐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정부든 자기 정부 내에서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 내에서는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 실정이다, 나라가 잘못했다, 니들이 잘못했다 라고 다 비난을 받아야 되니,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자영업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 실업률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우후죽순으로 경쟁력 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 자영업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자영업 사태가 와 있는 겁니다. 다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외에도 뭐 사실 임대료도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임대료 외에도 뭐 각종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통 구조상에서 생기는 문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뭐 그런 것들은 프랜차이즈를 하시든, 저는 자영업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영업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 집 건너 한 집, 치킨집이 생기지 않는 거고 커피숍이 생기지 않는 거였고요.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프랜차이즈 업주, 뭐 그런 어떤 창업과 관련된 업종에서 대부분 이제 다 돈을 벌어가는 것이죠. 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좀 쉬는 연습을 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쉬다 보면 세상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특히 은퇴자들 중에서는요,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 내가 낸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제일 골치가 아파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소위 갑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은퇴 이후에 참 많이 망하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자기의 그 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러나 참 사회는 매정하죠. 떠나고 나면
뒤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떠나면 떠난 대로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떠나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현실은 믿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인생 이망에서 이제 실패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참 인생이 쉽지 않죠. 우리가 20대, 30대, 40대를 겪을 때는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의 이제 경쟁에서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인생 이막을 준비해야 되는 50대, 60대, 아니면 은퇴를 하셨거나, 또는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들은 참 인생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일단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제 쉽게 자영업을 또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준비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신 사업들은 쉽게 망한다, 어렵게 준비한 사업들은 또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나이에 내가 남 밑에 어떻게 했어? 응? 내가 사장 소리라도 들으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자영업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투자도 은행빚 빌려가지고 투자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 아이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남들하고 비슷한 걸 합니다. 근데 자기는 뭐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시고 특히 어느 정도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아무리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셔도 바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시면 안 된다는 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자기 위치를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현직에 있을 때 그야말로 따라다녔던 그런 거래처 사장들이나 또는 그 갑을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 뭐 자기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서로의 이익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또는 이익 관계가 아니라도 정말 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무도 전화 안 오죠. 한 1년 정도 지나면. 근데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들이 또 퇴직을 하시면 또 똑같은 걸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현업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만나던 사람들 그냥 손가락 안에서만 꽂을 수 한 5사람 안에만 만날 수 있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성공이거든요. 더 이상을 바라시게 되면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주위를 돌아와 보시면요, 그분들 말 안 하고 계셔서 그렇지 저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들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가 많다는 거를 지표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이 35,000개입니다. 35,000개. 우리나라 치킨집이 36,000개라 그래요. 프랜차이즈가 23,000개인가 24,000개 그 정도 된다는데, 치킨집만 36,000개가 넘으니 이거 여러분 이 과포화 상태 아닌가요? 그만큼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발집이든 김밥집이든 아니면 또 다른 커피숍이든 간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 진입장벽이 없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대부분의 비율로 80%나 90% 이상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그러면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된다, 또는 내가 자영업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나를 스스로 내려놓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소위 고객이라 그러죠, 소비자들은 봉이 아니에요. 내 먹여 살려주려고 그 사람들의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 이 나이에 어떻게 하냐,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소비자들이
그분들의 표정 하나만 봐도요, 지갑을 열리지를 않습니다. 내 돈 내고 왜 내가 저런 분들로부터 과잉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내가 내 지갑을 열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인생 이막의 시작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만큼 지금 현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IMF를 지나면서 계속 우리 자영업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과잉 공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에 뛰어들 은퇴자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혹시 정부 관계자들이 계신다면 자영업을 이렇게 내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자영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퇴직자들이 또 폐업자로 이어지고 이 폐업자들이 또 다른 사회 낙오자들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